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사드 배치 보복 조처로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여행업계에서는 한국 관광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사드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배척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고 중국계 자본에 의한 크고 작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 지역에서는 관광객 감소와 투자 부진 등 지역 경제에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중국의 한국 관광 전면 중단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김희연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찬 제주도관광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영삼 전 카이스트 대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승익 제주도관광협회 마케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중국 정부가 비록 베이징 시내의 20대 여행사에 대해서 구두로 내린 지시라고는 하지만은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내린 한류 금지령과 그리고 제주 중국을 잇는 전세기 운항 금지에 이은 적극적인 조처로 보입니다. 우선 이승찬 국장님, 중국 정부가 내린 그 한국 관광 금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 지난 3월 2일 날 중국 국가여유기기 북경 소재 여행사들을 소집해서 비록 구두로지만은 한 7가지의 지침을 좀 시달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한 3월 2일부터는 하여튼 9바운드 여행사는 한국 방문 단체 관광 업무를 전부 중지를 시키고 3월 15일 이전에 비자라든지 지불이 완료된 경우는 허용을 하되 이마저도 3월 15일 이후부터는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온 오프라인 여행사에서 에어텔이나 개별 여행도 전부 모객을 취급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또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저가 크루즈도 전부 기항을 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는 그 여행사에 대해서는 엄벌을 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여행사를 통한 개인이나 단체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엄청난 그런 금지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영삼 교수님, 중국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국과 이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반해서 네. 중국은 북한보다는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래서 중국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요소로 이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이제 사드 배치가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이제 중국은 여기에 이제 사드를 배치할 때 X 레이더 밴드라고 하는 이제 초강력 레이더를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중국에 있는 모든 이제 군사 정보를 미국이 다 파악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안보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다는 건데 문제는 그런 민감한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관련 주변국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했는가? 저는 그 점이 조금 사태를 좀 악화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년 7월에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을 때 황교안 총리가 당시에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거를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도 황교안 총리가 정확히 답변을 하지 않아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금방 될 문제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일주일 후에 이제 이게 발표가 되면서 뒤통수를 얻어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사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이게 북한용이지 중국의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는 요인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중국이 이런 어떤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좀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이승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관광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작년 7월 달에 사드 이제 배치 결정을 한 이후에 9월 달에 이제 롯데 성주 골프장으로 결정을 하니까 이제 단체 관광객도 20% 금지를 시키고 그 작년 말인 경우에는 이제 전세기 운항 같은 것도 운항 금지 조치를 해왔었는데 원래 2월 27일 날 이제 롯데 그 골프장 부지를 이제 국방부가 교환하는 거를 결정을 최종적인 허물에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한국에 대한 보다 강한 압박이 필요해서 관광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미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드 배치가 결국은 이제 그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길들이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 한국 산업을 좀 공격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아까 좀 전에 우리 강민상 교수님 얘기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탄핵 정국에 있는데 탄핵 정국에서 그러한 부분들의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협상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좀 보이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국은 그동안 이제 일본이나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보면 항상 이러한 문제점 영토 분쟁 했을 때는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분히도 우리가 애견된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중국이 사실은 군사적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보편적 그 국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서는 이제 이번 조치를 통해서 제주의 관광 산업을 전면 금지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 고승익 국장님 우리 관광시장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 중국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이제 우리나라에 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이 없으면서도 우리나라에만 타격을 줄 수 있는 한류 금지라든지 또는 이제 대표적인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수입 금지에 이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고통을 바로 체감할 수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방한 여행객 제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승찬 국장님 지금 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에 따라서 이제 관광업계가 많은 피해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이제 업체를 보면 일반 영입 한 326개소가 있고 관광 숙박시설 한 386개소 그리고 특히 또 전세버스 업체 한 59개소 또 중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하는 외식업체가 한 105개소가 있습니다. 또 특히 대형 면세점도 있지만은 사업 면세점 등에서 면세점도 한 70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있을 걸로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3월 15일 이후에 우리 제주도를 방문키로 예약됐던 중국 관광객도 어제 기준으로 해서 한 11만 4천 명이 지금 예약이 취소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4월 중에 우리 제주도에 이제 단체 인센티브 관광단으로 방문하기로 된 바우젠 인센티브 단도 한 1,50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루즈인 경우에도 어제 그 이탈리아 국적 크루즈 두 척이 3월 16일부터 6월까지 한 52항차를 이제 방문을 취소하는 걸로 했고 앞으로 3월 15일 기점으로 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고순익 국장님, 우리 관광시장에서 현재 피해 체감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산업 현장의 피해 체감들을 보면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여행사의 경우 3월 15일 이후 예약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휴업을 잠정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롯데 면세점인 경우는 현재 한 30% 정도 이제 관광객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전세 버스 예약률이 뭐 20% 이하로 이제 떨어지고 있고, 바우젠 거리인 경우는 이제 벌써부터 이제 썰렁해서 관광객들이 지금부터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그렇게 뭐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3월 15일이 지났을 때는 뭐 전면적인 이제 중단이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히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300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전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이제 85%를 차지하는 것인데, 이처럼 제주는 중국인 관광객이 의존도가 매우 높은 거죠.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인데 우리 김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좀. 네, 지금 며칠 사이에 아주 상태가 아주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지난 3월 6일자로 약 11만 1,000명 정도가 예약이 취소됐고, 또 이 사태 변화 없어서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일정인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중국인 의존도가 2013년도에 77.6% 정도 하다가 2016년도에는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개별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을 모두 다 이렇게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사실 그동안에 다른 사태에 비해서, 또 메르스 사태 나는 것에 비해서는 전면 금지이기 때문에 아마 3월 15일 이후부터는 제주 관광의 전면적인 부분과 또 농수축 부분, 또 우리 의료시장이라든가 지하상가, 또 바우젠거리, 또 전세버스, 또 건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갈 염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전에 어떤 필리핀이나 베트남 정도 사태보다 더욱 강화된 그러한 보복 조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롯데 그 쇼핑센터도 벌써 이제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매장들을 전부 이렇게 지금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 관광객이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크루즈 관광객도 우리 제주에 120만 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외국 관광객 시장의 약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 이제 타 지역의 시장들도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시장 다변화 얘기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전혀 그런 상황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가 다각적인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만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고승희 국장님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중국과 그 대만 간의 그 양안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이제 중국이 대만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대만에서는 이제 초반에 50%의 그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를 보였고요. 연간으로는 이제 30%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이제 지난해 우리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약 306만 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단체 관광객이 약 70%라고 봤을 때 중국이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객 감소는 연간으로 한 210만 명 이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영삼 교수님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대응하고 있는 것을 이제 몇 가지로 보면, 하나는 이제 비관세 장벽을 이제 강화해서 검역을 강화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든가 하는 게 이제 하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국의 이제 여행을 금지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게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국 내에서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롯데가 지금 당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이제 한국 기업들을 표적 타겟으로 해서 어떤 그 영업 금지를 취한다든가 하는 식의 이제 보복 조치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이제 이게 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건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여행 금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갑갑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부담 없이 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 그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당장은 그거를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 그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얘기처럼 관광이 제주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는 점을 이제 감안하고, 그 중에 이제 특히 중국 관광객이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후에 사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2015년이죠. 메르스 사태 때도 이제 중국 정부가 관광객을 중국 정부가 아니죠. 메르스 사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도내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우리 이승찬 국장님 어느 정도 피해를 그때 입었습니까? 예, 지난 2015년도에는 그 6월 초에 메르스 확진자가 제주를 방문했다는 그 질병본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급격하게 그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한 7월 달에 15년 7월 달에는 한 80%까지 감소를 했다가 연말을 거쳐서 2016년 1월부터는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발전연구원에서 그 당시 피해 실태를 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지출로 한 1,300억 원이 되겠고 생산효과 한 1,500억 그리고 부가가치 한 870억이 1개월분으로 산출을 하면은 그런 정도의 피해가 감소가 됐다는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미래 리서치에 저희들 그 도민 의견을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런 관광 사업체에서도 평균 한 예약 취소가 118건에 이르는 등 그 모든 도민이 관광객 그 감소 체감을 한 것으로 저희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고승희 국장님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걸로? 예, 그 메르스에 따른 이제 중국인 관광객 감소 정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그 성은 민속촌의 경우 83%가 이제 감소해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이어서 이제 호텔업이라든지 이용시설업, 여행업, 제주시 구도심권 등에서 이제 60% 이상 관광객 감소를 보였고요. 면세점이라든지 콘도미니엄업 또는 이제 휴양편신업 등에서 30% 정도 이제 관광객 감소가 있었습니다. 네, 그 결국은 이 메르스의 경우는 질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질병이 사태가 없어지면 바로 이제 관광객이 다시 복원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번 경우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관광객 금지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피해 규모는 엄청나고 또 이제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사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번에는 아주 클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과 대만 사례하고 비교해도 그 당시는 약 30% 정도밖에 이렇게 조치를 안 치는데 이번에는 전면 금지라고 조치를 강력한 아주 초강력 수단을 발휘했고요. 원천 봉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파만파로 미치지 않겠냐. 아까 고승희 교수님께서는 210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개별 관광객도 여행업을 통해서 오는 것도 전면 금지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비자나 또 호텔 본인이 예약하는 것 외에는 전면 금지이기 때문에 300만 명 거의 대부분 95% 정도가 저희들은 들어오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 협회 쪽에서 판단 잘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이 원래 이제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가 약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전 세계 관광객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방한됐을 때 우리가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27조 6천억 정도,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12조 원, 또 관광 유발 효과도 약 19만 3,700명. 이렇게 이제 한국 방문 관광객이 GRDP도 0.8%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에 한 40% 이상 줄어들고 총 생산액은 0.2% 감소하고 있는 이런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업체의 관광업계에 미친 영향도 있지만 우리 농업 또 건설업 또 투자 유치 요거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꼭 관광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검토를 제주도에서 좀 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적극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영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최근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이 문제를 그 일본과 중국의 이제 그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센카쿠 또 그 중국명으로 다오이다오라고 하는 조어도죠. 거기 분쟁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서 분석치를 내놓고 있는데 IBK 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 GDP가 1.07%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0.25% 정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이 사드 배치 때문에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한국 전체 경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제주도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관광 의존도가 우선 높고, 그다음에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굉장히 이제 23.7%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한국 전체 경제에 비해서는 훨씬 더 타격이 제주 경제가 클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이걸 안보 문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영토 분쟁보다도 더 중국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훨씬 더
좀 낙관적이기보다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각고열도 다시 말하면 다오이다오 섬에 인공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중국이 취했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끝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중국 정부는 이게 과연 단기적으로 이제 풀릴 수 있을런지 우리 이승찬 국장님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 중국의 그 한국 관광 금지 조치가 뭐 발생된 원인이 사드 배치라는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저희들은 뭐 모든 국민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뭐 단기적으로 끝난다, 장기적으로 끝난다고 저희들은 예측은 곤란하지만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상황이 장기화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저희들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 강영삼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네. 저도 이 문제는 그 일본과 중국의 영토 문제보다는 저는 심각하고 심각하게 중국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고승익 국장님.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2010년 이제 일본과 중국이 이제 생각고 열도를 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이제 중국에서 일본 관광을 전면 중지를 시켰습니다. 해서 근데 그때는 한 3개월 정도 걸린 걸로 그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관건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대응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의연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그래서 우리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뭐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의연하게 이제 대처를 해서 했을 때는 뭐 조기에 이제 수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또 우왕좌왕했을 때는 또 이 사태가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미연 의원님. 예. 사드 배치가 이제 불매운동, 롯데 불매운동, 그 다음에 관광 전면 금지, 또 앞으로 어떤 조치가 취할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고, 또 국제 정세가 이제 아주 순간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해서 사드 배치를 조속히 배치하고, 또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탄핵 정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유고 상태로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 채널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금 경제 보복 조치가 우리가 역사적 사례를 보면 아까 센카쿠 열도 사례라든가 베트남 사례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 상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재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타국가 경제 보복 자체를 보려도 보통 2년, 3년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빨라야 어쨌든 1년 정도 이렇게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피해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 내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제가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하나의 힘을 모아서 가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걱정이 되는 것은 제주 지역에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이제 중국계 자본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제 크고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사업 영역 또한 이제 관광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국관광금지령이 앞으로 투자 유치는 물론이고 우리 수출 부진까지 제주 지역 경제에 악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저희들 도내에 중국계 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장은 전체 한 19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개발을 하고 있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장이 한 1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총 사업비는 한 12조가 되는데요. 중국 현지에서 이제 조달되는 직접 투자액은 총 한 6조 9천억이 됩니다. 그렇죠. 올 3월 현재까지는 한 1조 6천억의 투자가 돼 있고 올해도 한 4천억이 투자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 관련 저희들 도내 수출업체 한 300여 개가 있는데 중국과 관련된 수출업체는 한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비율은 한 전체 수출액의 한 13%가 점유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은 뭐 일본, 홍콩, 미국 다음에 네 번째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관광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서 이제 무역이나 투자까지 이렇게 금지 조치를 할 것이 이제 우려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외국인 투자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하여튼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독려를 해 나가고 이런 기회에 저희들 관광만이 아니고 투자 기업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미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쨌든 한중 관계가 이제 냉랭해지고 어쨌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제주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차이나머니나 또 투자 개발들이 아무래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나 중국인 자본들이 지금 자금 유출을 금지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헬스케어 타운 같은 데라든가 이오랜드 또 신화의 수공 같은 데는 뭐 물론 여기는 대만 이제 홍콩 자본이지만 중국인 그 콘도 분양도 2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대규모 복합개발단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중국인을 겨냥하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앞으로 분양이라든가 또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기존에 있는 사업체들도 어려운 실정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가 중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하는 이런 기존 사업체들에게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또 관광객 유치 마케팅의 이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고용 문제라든가 또 식료품이라든가 또 농산품 이런 취득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고승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장 지금 그 서귀포시에 건설되고 있는 이제 헬스케어 타운이 이제 사드 문제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공사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드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이제 노영에 짓고 있는 뭐 드림타워라든지 뭐 대정읍에 짓고 있는 신화공원 등의 이제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은 물론 중국인들이 투자한 소규모 호텔이라든지 기념품점 또는 음식점도 이제 다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됐을 때 이제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는 이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이거 일례를 들게 되면은 이제 뭐 그냥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대형 여행사가 문 닫았을 때 한 1,000명이 실직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또한 이제 제주도에 있는 롯데나 신라 면세점인 경우는 뭐 양사 공리 각각 1,000명 이상의 그런 이제 종사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전면 중단됐을 때 이런 양대 면세점에서만 하더라도 약간 2,000명 가까운 이제 실직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강영삼 교수님께서는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는지. 예, 지금 이게 이제 그간 사실 그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제 과도하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했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사실 이번 계기로 해서 살짝 이걸 앓고 지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장기화되고 악화가 지속적으로 될 경우가 이제 지금 우려가 되는 건데 여행객이 일단 줄기 시작하면 관광 업계가 타격을 입게 되고 그다음에 견디다 못한 업체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요. 부동산 경기가 급강하게 되는 그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라는 건 한 방향 한 번 잘못 가게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현재로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 비단 중국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만 영향을 받겠느냐 이 문제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화가 돼서 아까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침체가 되면 당장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객들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중 삼중의 제주가 이제 어떤 그 고통을 앓을 가능성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1+3 계획이라는 것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노이자는 물론이고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영주권까지 동원하면서 이제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드를 예상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지난 6일에 제주도는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죠. 이승찬 국장님 그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까? 예, 저희들 3월 2일 그 중국 정부의 그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일단 그 다음 날 3월 3일 날을 이제 저희들 행정부 시장 주재로 해서 관광공사와 협회, 유관기관과 합동 그 대책 회의를 그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난 3월 6일에는 저희들 지사님 주재로 해서 저희들 행정에 이제 그 실국장 단장들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중국의 조치는 지난 2015년도 메르스 사태하고는 좀 성격도 틀리고 메르스 사태는 또 단기적으로 해소가 됐었지만은 이번 그 중국의 조치는 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심각한 상황으로 저희 도에서도 판단을 하면서 그렇지만 차분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그 인원들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 일단 지사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3월 6일 날 그날부터 이제 설치해서 이제 가동을 하면서 저희들 도내 이제 그 관광업계라든지 도민들의 그 피해 최소화 방안하고 대책도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또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분야별로 이제 장단기, 단기, 중장기 이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고승익 국장님, 그 업계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피해 대책은 이제 투톱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중국 기회의 신규 관광의 유치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내국인 관광의 유치 증대와 함께 해외 시장 다변화와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한 그 여행업계 전세기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리마인드 웨딩이라든지 축제, 수학여행, 체험 상품 등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이제 관광 상품 중심의 일본인 관광의 유치를 위한 제주 일본 그 항공 노선 확대가 당장 이루어져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업계 피해가 이제 상쇄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업계에 대한 대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진흥기금 융자 그 상환기관이 도래한 업체에 대한 상환기간의 연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긴급 운영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 밖에도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 각종 세금 감면과 부가유예 그 조치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승찬 국장님, 지금 그 고승익 국장님이 말씀하신 뭐 네.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행정 지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 하여튼 비상대책 상황본부를 통해서 저희들 수시로 업계 피해 상황도 파악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그거 3월 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 경영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광업체에 대한 아까 우리 고승익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진흥기금 융자된 기금에 대해서 상환유예라든지 또 피해를 보는 이제 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그런 업체에 대해서 또 융자를 확대해주는 지원 확대해주는 것도 검토해 나가고요. 또 이 관광업계가 피해를 봄에 따라서 이제 관광 종사자들이 실직자들이 저희들이 발생할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 도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실업급여 지원을 통한 그 가족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긴급 복지 대책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들 한편으로는 막 과잉 공급된 걸로 걱정됐었던 이제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 이제 휴폐업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부 업계에서는 이제 이 숙박시설에 대한 호텔 같은 것도 용도 변경을 그런 전환을 좀 건의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우리가 계획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은 당장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김미연 의원님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책으로 단기 대책으로.
사드 문제는 국제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로 겉된 거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나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냐, 업계 대책 이 문제 이런들 아까 좀 전에 보니까 여행사에도 전부 다 휴업 또 폐업 또 호텔도 지금 휴업 폐업 벌써 한 몇 군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종업원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업계와 도가 이제 뭐 대책 회의를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내일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지원책은 어떤 것인지 또 업계가 지금 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거고 또한 이제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뭐 일단 아까 수학여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사전 1년 해서 내년에 갈 거를 다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수학여행 하는 건 좀 체계적으로 준비는 좀 후타치고요. 그래서 도가 사실은 이런 사태에 어느 정도는 대비해 가지고 사실 매뉴얼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매뉴얼대로. 이건 충분히 예견되던 상황이거든요. 사드 문제가 발생될 거는 작년부터 진행이 됐고 지금 당장 대책본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시장 다변화 얘기도 수없이 해서 그동안에 시장 다변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 중국의 일반적으로 편향된 관광객 유치 이게 문제가 됐었죠. 사실은 뭐 지역적 그 지리성이나 또 근접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중국 관광이 당연히 많이 들어온 것도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그동안 시장 다변화와 질적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얘기한 것이 사실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매뉴얼, 대응책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가 돼가지고 좀 나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려운 부분도 지원하고 또 마케팅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질적 방향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고승 국장님, 우리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요? 저는 그 단기 대책으로는 이제 중국 시장의 경우 이제 교민 단체라든지 또는 그 우호 협력 단체 그리고 이제 양행정시가 이제 교류 도시를 많이 중국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의 이제 개별 관광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뭐 동남아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이제 매진하는 동시에 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수학여행객을 이제 제주도에 대거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예상을 못했던 그 경주 지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뭐 우리나라 정부가 상당히 이제 단체 관광객들을 경주로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사실 이게 뭐 비상사태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 또는 이제 등산, 골프, 뭐 트레킹이라든지 이제 문화체험 등 뭐 특수 목적형 국내 관광 상품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이제 뭐 홍보해 나갔을 때 뭐 중국 관광객이 이제 빠지는 만큼 다 채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빈 공간을 채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영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그 도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중국 여행객들이 한국 도내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릴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어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할 거냐? 저는 유감스럽지만 현 정부가 이번 1년의 일을 진행했던 과정을 보면 너무 준비 없이 일을 진행을 했다.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 뭐 나왔습니다만은 세월호 사태라든가 메르스 사태라든가 1년에 최근에 AI 문제도 그렇지만 정부의 그 대응 능력이 굉장히 저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준비를 내부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설득 노력도 하고 해서 저는 신중하게 진행을 했어도 늦지 않았을 문제인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문제를 결정을 했는지 하는 것이 저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저는 가장 키 해결책 아니냐.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일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된 게 있어서 이게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저는 특단의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관광 산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서 제주도 자체만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장기화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특별 기금 형태로 특별 지원 대책을 제주도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저는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준비를 나는 도에서도 피해 상황도 접수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하지만 큰 게 저는 나올 수가 뚜렷한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준비도 저는 한편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제주 관광이 예전에 보면은 이제 70년대부터 뭐 중고등학교 학생 단체 관광객,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유커 단체 관광이죠. 그걸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숫자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관광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상품을 만들어 나가고 팔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결과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제주 관광산업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기회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강영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요. 경제학적으로도 호황기 때는 뭔가 질적 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경제의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울 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게 곧 어떤 새로운 체질 변화의 이제 계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제주도의 그 중국 관광객 중심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가 여행 산업 구조 그리고 이제 그 단체 관광 중심 그리고 저부가가치 관광을 좀 더 어떻게 고부가치로 끌어올릴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에 지적된 문제가 아니고 누차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만일 이번 사태가 우리한테 좋은 기회로 제주 관광이 거듭날 기회로 삼는다면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게 어떤 뭐 하자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첫째는 제주도민 차원의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연구는 많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결집시켜서 나갈 거냐에 대한 어떤 지도력을 이거는 뭐 제주도정 차원에서만 될 게 아니라 민간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그런 컨센서스를 빨리 만들어내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추진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마 제주도에 지금 그런 재원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 대책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아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저는 그 기금을 가지고 뭐 실업자라든가 그다음에 당장 그 어려운 여행 산업의 일부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그 기금을 그런 대로 다 풀어서 쓰지만 말고 질적인 어떤 산업 구조, 여행 산업 구조를 선진화, 고도화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나는 그런 재원을 써서 진정으로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이게 거듭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번 기회를 만일 최악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쳐가야 된다고 하면 그걸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그 고승익 국장님, 그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인데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일본의 경우에 중국과 그 국토 분쟁이 발생해서 그 당시 그 중국인 관광객이 연간 한 200만 명 정도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국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200만 명이 한 명도 안 갔거든요. 이때 일본에서는 이제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 투트랩 정책을 썼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는 이제
차이나 플러스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중국 이외에 우리나라라든지 이제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썼고요. 하나는 이제 내 나라 보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일본 열도를 이제 여행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써서 뭐 일본은 이제 그 위기를 이제 극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도 현재 그 한 85% 수준인 그 외국인 관광객에서 그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을 저는 한 30% 정도로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한 70%를 이런 뭐 일본이라든지 뭐 동남아, 뭐 중동, 이제 러시아 그렇게 이제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그 위기를 좀 다변화 계기로 삼았을 때 뭐 제주 관광이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우리가 줄곧 얘기해온 바입니다만은 양적 성장보다는 이제 질적 성장을 요구하는 이런 의견이 계속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우리 김미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좀 전에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 다변화가 우선적으로 급하고요. 지금 너무 중국 편향된 시장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분쟁 사태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하기 때문에 수차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를 해왔던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가 질적 관광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도에다가 이제 지적도 하고 또 돈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가 지금 질적 관광 지표를 만들어서 올 한 해 작년부터 올 한 해 지금 약 6대 사업 8대 과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관광이 질적 성장을 위한 다변화 정책, 또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다변화 전략도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차했지만 이번 기회에 지금 관광객들이 약 중국 관광객 한 300만 명 정도 이렇게 제주에 유치를 못하면 아까 뭐 우리 고승익 국장님 얘기했지만 뭐 수학여행으로 대체한다는데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땜질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정책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거의 전략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이렇게 또 하고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말 거 전부 다 정리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어디 갈 건지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한번 고민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질적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전환 정책을 만들었으면 이번 기회에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이런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도 정책의 마케팅 방향, 설정, 집행,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시키면 이럴 때 우리 의회도 최선으로 협조할 것이고 또 도민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다음에 업계도 이런 기회에 좀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본인들도 희생하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중국인 관광객 전면 금지 사태로 인해서 제주 관광이 나아갈 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변화 안 하면 이런 방향이 앞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이 이번 우리가 준 교훈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전략적 차원의 어떤 질적 성장 과제를 도출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승찬 국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김의연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은 저희들 도에서도 그동안 우리 관광 정책이 양적 성장에 치우쳐 왔던 걸 느껴가지고 지난 16년 작년도부터 질적 성장으로 정책을 변환해서 이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인 경우에도 이제 저가 관광 개선이라든지 개별 여행객 확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그 관광시장 다변화라는 그 3대 핵심 정책을 설정해서 2007년도 이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중국의 이런 금지 조치가 있어서 저희들 이 세 가지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사업들을 보다 더 속도를 내서 질적 성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뭐 그 저가 관광 개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중국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저가 관광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국 관광객으로 인해서 좀 양상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이 감소되는 이런 기회에 그런 저가 관광도 이제 퇴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많은 정책을 추진해서 질적 성장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영삼 교수님께서는 이 질적 성장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까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간단히 조금 한두 가지만 더 보충을 드리면요.
이 문제는 그 시장에 맡겨서 업계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는 결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도 면밀하게 이끌고 가야 되는 문제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위한 어떤 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어떤 그 사회적인 그 합의 같은 것을 도출해내서 무슨 당장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그 강론을 갖고 아마 얘기를 하면 다 아마 합의가 아직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모아내고 하도록 하는 노력이 특히 중요하고 의지가 더욱 중요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면 각자 1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이승찬 국장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들 도에서는 예상은 했었지만은 중국의 전반적인 한국 관광 금지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 신중하고 또 그리고 차분하고 이연하게 대처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제주도 경제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저희들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관련해서 저희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다음 주에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경제부총리라든지 문체부, 외교부 방문해서 아까 우리 강영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정부에서 지원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도민 여러분도 같이 합심을 해서 같이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연 의원님 마무리 발언. 그 중국 시장에 편향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도 명함이 있습니다. 뭐 물론 그동안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이득을 본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한 부동산 이제 시장 상승이라든가 또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또 이런 문제점들도 지적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어려운 기회에 제주 관광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 다변화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질적 관광을 성장시키고 도민 사이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아마 이번 기회에 다시 새로운 제주 관광의 효과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승희 국장님 마무리 발언. 제주도의 관광 산업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기분 좋게 이제 관광 여행을 하면서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관광객을 위한 이제 찾아가는 관광 안내소 등 이제 안내 체계 확충과 뭐 시티버스 확대 등 개별 관광객의 이제 편의를 위한 관광교통 체계 개선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영삼 교수님. 네, 이 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분한 내용이 저는 굉장히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이 이제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그리고 경제 보복 조치가 나오니까 우리도 하자 이러면서 중국 규탄 목소리가 높아진다든가 이거는 저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은 무역에 관한 양국 간의 호혜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처는 자유무역 협정을 떠나서라도 중국의 위상이 결코 경제 대국이 되지 못함을 주변국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밤늦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매우 고맙습니다.